제가 사실은 그 인류 대민 사업 때문에 가슴이 벅차서 예. 이 법문을 더 깊게 들었게 됐고요. 오늘은 이 평화통일까지 계속 벅찬 가슴이 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거겠습니다. 그 인류 대민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인류 대민 사업에 대한 기간과 이 평화 통일의 안전지대로 가기까지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은 어떤 좀 작은 문제라도 발생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저희들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인권보호단체에서는 그 난민의 그 보호를 해야 된다는 주장과 난민 안 된다는 주장하시는 두 분의 시위대가 부딪혔습니다. 만일 이게 인류 대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지대부터 된다면은 난민들이 가장 들어오기 쉬운 나라가 저희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류 대민 사업과 이런 평화지대가 어떻게 하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조금 더 인류 대민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풀어나가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되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면 일정한 시간 동안 3년이면 3년 동안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는 안 갑니다. 올해는 안 가고 이것이 우리가 난민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 나라에 받아줘서 썩는다 안 썩는다가 아니고 이 나라에 온 이 난민이라고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술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보호를 해야 된다. 기술을 가르쳐서 돌려보낸다. 기술을 가르쳐서 돌려보낸다. 이 사람들도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의 나라를 가면 그 나라에 우리가 인류 대민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보면 요것이 우리 거를 유럽에서도 다 이걸 벤처마킹 요런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군데서는 분명히 뭔가를 해야 그걸 벤처마킹해서 그 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서 도움을 달라 그러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해서 이 난민은 말이죠. 원래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난민들은 전부 다 국제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오는 겁니다. 방치했다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런 지경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도와야 되는데 이 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을 가르치면서 잘 만져서 이 국가에 들류더라도 다듬어서 들려야 돼요. 또 우리가 국가 안에서 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가리켜 갖고 본국에 갈 사람 본국에 가고, 요렇게 하면서 전부 다 난민들을 이게 뭐 난민 포로 뭐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게 그 평화지구가 되고 통일이 되고 인류 대민사업 선포가 되고 이때부터 이 인류 대민사업 선포될 때까지 이 프로세스 어느 정도 짜놓습니다. 어떤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어려운 나라부터 사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3년을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3년 있어야만 그래 되는 게 아니고 3년을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것도 시작이 될 것이고 잔잔하게 시작되면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시작되는 게 한 3년 이상 되면 이제부터 국제사회 전 이제 인류 대민 사업이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내년에 그걸 준비해서 이런 걸 무르익어 갈 때는 그 물 밑에 그 작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에 필요한 자금들, 이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우리가 빚이 지금 아무리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평화지대 선포하고 관광이 일어나고 국제금융단지 들어오고 이쪽에 본부가 일어나서 인류 대미 사업을 시작을 하면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경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로 국제 빚 다 갚을 수도 있고 이때까지 노력하든 우리가 이때까지 뭉쳐갖고 노력을 하며 고생을 하든 빚 다 갚습니다. 그러고 이 빚이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걸 어떻게 쓸까? 이걸 주체해야 되는 거지.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들유추마르케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관광은 굉장히 싼 값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급 관광. 그리고 진짜로 한반도에 와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갖고 관광회사들이 우리는 올해 몇 명 코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몇 명, 국제사회 관광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해 10,000명을 잡고 있다. 1,200명으로 코타 끊어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와야 되겠느냐, 이거죠. 응? 청바지 찢어지고,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보고 싶다, 그냥 가는 이유를 대해서 이 합당할 때 오게끔 하는. 그런 관광객을 받아도 전부 다 이유를 대고 와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올 때는, 그럴 때는 요 목적성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코터 줘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반도가 인류사에서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나 막 들어오는 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경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국제사회에 지금 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빌려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 난민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서를 짜면 이런 것들도 돈 빌리가 하면 됩니다. 국제사회에 돈 빌려서 국제금융을 좀 이래 빌려서 이런 명분을 딱 갖다 대면 무조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난민들도 보호하고 가리키고 이끌어가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일하는 거는 국제금융을 다 대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한반도의 앞으로 미래 프로세서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받아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류대미 사업에 관련된 프로세서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전부 다 이해관계라든지 이익관계에 의해서 기브앤테이크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저희가 이렇게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 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류대민 사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인류대민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거기에다가 파일을 안 붙여도 지금 이 환경으로 해갖고 남북이 통일을 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다 없앤다는 이것만 갖고도 어버버멍 해갖고 찍어줘.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다 압니다. 백성들이, 이제 국민들이 모르는 거지. 인류사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한반도 가면 잘 모르는 거지.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대충은 한반도 가면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인해 주는 거는 지도자에서 해주는 거지, 백성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무기 다 없앤다 하지, 핵무기 없앤다 그랬지, 뭐가 다 없앤다 그러지, 인류평화 이래갖고 유네스코 등재해갖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훌륭한 일을 한다 그러지, 싹 그냥, 어디다 찍으면 되냐, 어디다 하면, 사인하면 되냐고, 이러지. 그런 건 파에 안 낀 가도 됩니다. 안 낀 가도 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70% 해 나오면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할 건가가 이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때 이런 거 다 풀어갑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할 테니까 인류 대미 사업 요렇게 할 테니까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인류 사회가 우리한테 그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사인 받았으면 그거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부터 빨리 안 오노 이래 우리 저 맥살이 잡고 다 찢어야 단추 다 떨어집니다. 그런 소문도 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벌써 이렇게 어떤 나라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거 요런 거 벌써 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기 이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의 평화지대를 승인, 즉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약소국들은 그 유엔과 함께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을지와 또 열강들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 강대국의 간섭 없이 약소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약소국의 승인 받는 데는 강대국에 하나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거는 명분 자체가 그거는 승인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기를 없애고 뭘 어떻게 좀 더 평화지대 선포하고 통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나가는 거지. 너 저 나라 살 못 팔아먹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직까지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저 나라를 이렇게 못 살게 해놔놓고 너가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아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들부터 밑에 나라들부터 사인 다 받고 나서 그 나라 올라갈 때 그 이야기 나와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밑에부터 받는 거예요. 밑에부터 받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중간치기 받을 때 문제가 되려면 되지. 밑에 받고 나서 중간치기 받을 때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엄청나게 빨리 이거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계산되고 잣대될 시간조차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이게 무슨 격서로 이래. 다 아네. 내 혼자 아는 줄 알았더니. 성동격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거 딱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의심하고 국제사회를 의심하던 거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이 하늘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동안에 방해 하나도 안 합니다. 하늘에서 다 지켜줍니다. 그 길이 일어나겠고 다 해주니까 그런 건데까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해보지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떨 건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고 이 하면서 해갖고 안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신을 갖고 하는 거하고는 환경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생각을 너무 해갖고 너무 자제다가 못하는 게 많지. 하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법문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부다치가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을 말아야 돼. 때가 왔다. 그래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예. 비핵화를 통해서 무기없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유엔 곤충연구소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국가는 그들의 안보와 평화를 군사적 수단에 의존해 왔고 이에 따라 유엔은 당사국들의 무장화가 되어 있는 한도하에서는 국가 간의 어떠한 정치적 합의도 안정적일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군비 축소, 군축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2월에 중앙아메리카인 코스타리카는 군대 폐지의 날을 개최하기도 하였고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지구상의 35개의 국가가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방위, 군수산업, 군산연구개발, 무기체계, 국민동원 시스템이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것들은 경제 시스템이나 외교적인 활동 등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단과 한반도의 핵 그리고 6.25 전쟁 등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무기와 군에 의존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탈군사화, 중립화를 통해서 후천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 평화, 안보 개념으로 한반도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뜻이 대안적 안보 개념, 이런 무기 없는 한반도, 이러한 것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 올리겠습니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인데, 그렇지, 국제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유엔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유엔이 있어서 그런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우리는 이걸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기간 동안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인류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가 터지면 또 겁이 나가지고 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시도는 하지만 어디서 발발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게 인류는 이때까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오고 있어요. 전후, 그죠? 이 전쟁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전쟁을 걷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대치 국면으로 해갖고 전쟁을 안 하게 할 거냐? 이제 전부 다 대치를 하지 않고 무기를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안 할 거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이것을 동맹과 연맹을 맺습니다. 무기 없는 나라들의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무기 없다고 해서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도 이 나라가 이웃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짓을 하느냐. 이웃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의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내가 당신한테 필요하면 전쟁 안 해요. 개인으로 봤을 때 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어르렁거려야 돼요. 미워해야 되고. 이것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싸움이 전쟁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서로 간에 어그렁거리면 이제 대치 국면이 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헐뜯게 되면은 이제 요것이 난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헐뜯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얼마나 서로를 헐뜯어요 지금. 이러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상대가 어렵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가리 뜯고 싸우기 시작하죠. 왜? 손톱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일은 내가 상대한테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는 전쟁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인류가 전쟁이 없어지는 것은 각 나라들이 윈윈 사업을 해야 된다. 서로가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각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욕심을 채리려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윈윈 사업. 그러면 윈윈이 된다라는 거, 대한민국은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윈윈도 아니고 다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천당갈 윈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나라를 돕는데 우리 경제는 스스로 일어나요. 돈 벌라고 돕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경제는 스스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거 진짜로 상대를 득되게 하면 우리는 또 천당 가는 티켓이 나와요. 이게 소멸된다, 업소멸이 된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면죄부라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이롭게 하고 죄를 면제받는 그런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사이즈가 면죄부를 받으려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를 도와야 된다. 그 나라들을 도와야 된다. 개인으로는 내 이웃을 이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 이 사회로서는 이게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 나라 안에서 나라를 이롭게 하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도움되게 해야 되는 그걸 하지만 이게 나라로서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그 인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럴 때 그 나라들이 이루어서 우리를 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오면은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전쟁이 없죠. 요런 사회를 지금 꾸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세상. 응? 세상은 홍익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홍익세상을 열어간다. 예,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반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인류의 이것이 평화지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이런 거죠. 이때까지 국가들이 하려고 하던 연구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인류 통일에 초석을 놓는 겁니다. 이제 평화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이제 유네스코에 들어오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는 파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정리는 된 것은 아니니까 한반도의 지금 프로센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갑니까? 예. 무기가 없는 인류에서 유일한 평화지대 한반도 너무나 멋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화지대로 선포가 되어도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민생치안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민생치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무기는 소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민생치안 무기도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안 됩니다. 총 같은 사람 죽이는 무기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게 뭐 전자총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충격파는데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그만한 각오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환경이 이루어져 갖고 분위기가 이루어져 갖고 이렇게 통일을 한다라고 들었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위기는 일어나는 게 그것은 급격히 바닥을 칩니다.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휴학범도 전부 다 이렇게 사면해 갖고 다 풀어준다는데 그때는 아파트에서 안 나와야 되려나? 이 프루센스가 설명을 하면서 걔들도 울면서 나옵니다. 다 우리 형제잖아요. 누구는 깜빵이 있어야 되고, 누구는 살인했다고 나쁜 놈이라 해야 되고, 살인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죄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거냐? 교도소에 있는 그 형제들도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방치해두면 이 사회가 썩는 만큼 그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전부 다 이제 용서가 아니고, 우리 잘못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알고 그 사람들 미워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공격할 걸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공격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침범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센스 만들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사살할 수 있는 무기는 뭐든지 배제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만일에 다른 데서 모르게 가져왔다,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 자체도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더라도 그는 철저히 이제 무기가 없는 나라로 다 이렇게 선포하고 평화지대 선포했는데 나는 무기 꼬불지 났다, 이놈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다 내놔야 됩니다. 집에다가 러시아제 이거 갖다 숨겨놓은 거 다 내놔야 돼. 기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살생하고 살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전부 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되게끔 만들어 나갈 테니까 걱정을 마십시오. 예. 초등학생 수준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만 좀 올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경우에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리는 최고인데 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이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김일성 저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김정일 아버지 해가지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 체제를 붙들고 내려왔어요. 변화가 없이 너무 오래 붙들고 왔다 이 말이죠. 지금은 3대가 내려오는데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안 가지고 지금 물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체제 자체가 독재 체제에 이걸 잘 뭉쳐놨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데도 좀 그래도 수월하게 풀어놨습니다. 했는데 이거 그 핵을 하면서도 북한 인민들한테는 앞으로 잘 살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때까지는 째워왔던 것이 이제 잘 살게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 살게 해줘야 됩니다. 만일에 이대로 해갖고 잘 살게 못 해주고 체제를 더 끌고 간다 이러면 여기서 뭔가 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러면 계속 숙청할 거냐 이래 되면 이거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럼 북한만 발칵 뒤집어지 갖고 저끼리 어쩐다고 뭐 되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개입을 해야 되고, 이제 밖에가 끌어 들어옵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중국 땅이 됩니다. 저게. 그러면 이 길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이 체제를 지금 잘 살 수 있는 이 기틀을 못 잡아내면 만약에 지금 이게 핵무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인민들을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더 영웅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 인민들이 지금 이게 이때까지 체제로 끌고 나왔던 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더 영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기획을 잘해가지고 이게 북한 인민들이 완전 자유롭게 되고 이제 북한애가 자꾸 저가 통일 하니까 저가 통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인민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위에서 그렇게 자꾸 쪼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는 그것도 하면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근데 이 지금 한국의 이게 미디어 같은 그저 문화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 7, 80%가 접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깊숙이는 몰라도 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뭐 저가 통일할 수 있다라는 계산은 위에서 이 작업하는 이게서 조금만 그러지 안에서는 벌써 연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방공하면서 북한을 모르게 했던 거하고 저 북한은 또 이렇게 남한을 갖다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모르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소리도 이 걱정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방공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만한 파이는 벌써 다 일어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하죠. 종북이라고 뭐 하고 우리 남한에는 지금 뭐 이게 빨갱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많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 더 오래 가면 사회를 어떻게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래서 너무 이런 체제가 오래 가면 이 대한민국은 또 잘 살 거냐?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요래 되면은 북한 세력으로 전부 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진짜로 들고 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빌미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은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통일전선까지 이루어내 갖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전쟁이 없고 아웅되는 게 없고 국제사회하고 적을 삼지 말고 우리는 진짜로 멋지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지금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지. 그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그 체제를 놓겠냐? 체제를 놓게 안 하고 그 체제는 김정은이 이끌고 가야 됩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미국에다 체제 보장해달라 그러지 말고 통일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 체제를 우리는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체제 유지하니까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적대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이 남한에서 이북을 돕는 인자부터는 뭐 구호 정도가 아니고 그 북한의 관광 사업을 하는데 관광 사업을 하고 북한의 모든 거 모지라는 거를 이런 거를 공사를 하러 남한에서 투자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북한 인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이 세상을 만지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 다 시작이 되고, 첫째로 북한에 나무도 심고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복원하는데 그런 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은 김정은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한동안 이게 김정은이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한국서 이북 동구 없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북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15년 내지 한 7, 8년 요렇게는 김정은 체제로 운영이 돼야만 그래 놓고 이제는 살살 열어갑니다. 북한 살기 참 좋거든요. 잘해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남한의 지금 체제로 이대로 통일을 내 갖고 섞어버리면 우리는 인류 대민사 안 나가고 그대로 무슨 생산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쏟아지 내려옵니다. 문제는 아까지게 그림 그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그렸는가? 이런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고무신 만들고 고무신은 요새 잘 안 만드나? 뭐가 공장에 일하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찾으러 일로 안 내려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 북한에 있어도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런 일자리, 또 그쪽에 이제 뭐 연구소를 만드는데 일자리, 또 도시 이제 체제를 만드는데 일자리, 뭐가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안 내려옵니다. 이제 한국인은 그런 일자리를 전부 다 걷어갖고 국제적으로 아르키로 나가는 사업을 하니까 한국인은 그런 일자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막물고 있기 때문에 뒤섞이면서 엉망진창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인은 일하러 와도 서비스 일 같은 건 좀 하러 올란지 몰라도 그 북한 애들이 서비스 하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가르쳐 가면서 같이 이렇게 앞으로 그 음식 같은 거를 북한에도 그냥 일 안 하려고 들질 않아요. 왜 안 하려고 들질 않느냐면 이 한반도에 태어난 홍이 인간들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돈이 안 된다라고 이제 돈 벌지 않아도 뭐 우리는 되는데 일 안 하나 안 돼요. 그렇게끔 태어나게 안 했다니까. 전부 다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뭔가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이게 하고 싶은 사람, 저마다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식하고 싶은 사람만 음식하고 싶으면 미쳐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먹고 살만 해도 음식하고 싶다는 얘기죠. 나는 누가 최고로 좋은 음식을 내서 누가 이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이런 거 저마다 소질을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일자리 전부 다 밖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요는 뭐를 갖다가 공장이 없고 회사를 안 하니까 뭐 이게 그 뭔가 그럼 나태해질 것 같죠. 조선 저 한반도에는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싶어 하게끔 태어났어요. 이게 묘한 거죠. 그래서 다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생각하던 것만큼 상상을 해갖고 자꾸 잣대를 들이다 대면 그러면 아니 끝없이 풀어줘야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앞에 풀어준 그 프로세스 안에 요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형제들을 너무 무시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한반도가 일어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그 프로세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학자들 그리고 이제 경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조업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제조업을 싹 없애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그 세계 경제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을 이렇게 비우고 금융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아까 금융체제도 다 이렇게 완전하게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금융자본을 개방을 하고 금융산업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졌던 나라 중에서 이번에 국제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아이리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계 자본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금융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제조업이 기반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하이엔드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 나라에 남게 되는 제조업 자체가 아예 없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이제 그 인류 대민 사업,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병행되는 상태 내에서 세계 금융의 어떤 질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프로세서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안 어려운 걸 내가 지금도 설명을 조금 또 해줄 테니까. 내가 아까 저 프로세스 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인류 대민 사업을 나가면서 공업이 전부 다 옮겨지는데 본부가 전부 다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세계에 아무리 나가도 본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 넓어지는 거지. 여기는 연구를 해갖고 계속 공급을 해주는 본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구산업을 하는 거지. 연구산업. 여기서 물건을 생산을 해갖고 팔아갖고 먹고 사는 행동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인류 대민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경제를 가지고 프루테이저만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가 다 아리키고 거기에서 만드는데 프루테이저는 우리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술을 다 아리키면서 그게 일어나는데 그게 프루테이저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이 본사와 연구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 해갖고 성장을 시켜주는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이 세계화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우리만큼 뛰어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이게 가르치는 기술도 가르치지만 교육도 가르치고, 이 국제사회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원리도 가르치고, 이제 인성교육도 가르치고, 요런 것들이 멘토까지 같이 돼 나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금융사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1급 금융사업들이 여기 와서 하게 해주는 이러한 보국이 된단 말이죠. 보국이 되는데 우리가 금융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사업을 해갖고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사업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와서 의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요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사회의 평화부터 해서 복지 사업부터 해갖고 교육 사업까지 이런 걸 어떻게 여기서 연구를 해갖고 국제사회에다가 지금 공급을 해줄 거냐. 요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의 금융 사업을 해갖고 뭔가 저거는 그런 거로 바뀌갖고 크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욕심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그 스승님께서 진정한 통일은 이념 통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거의 매일 여야가 대립하는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 내부적인 통일도 이뤄지지 않는데 과연 남북 통일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내부적 통일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제가 다른 남북은 어떻게 원만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념 통일 안 되죠. 이념이 몇 개로 쪼개져가 있을까요? 5만 개로 쪼개져 있어요. 전부 다 남이에요. 우리 엄마하고 내하고도 남이라니까. 이념이 달라.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통합시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홍익 인간 인성 교육밖에. 두 가지가 없음. 홍익 인간 인성 교육을 받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념이 통일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이념이 다 달라요? 우리 홍익 이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한번 들어봐요. 전부 다잖아요. 이게 이념 통일이에요. 근데 이념 가면서 우리가 이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도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너희들이 대장질 하려고 그래서 그렇고. 전부 다 대장질 하려고 그래서 그래.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지. 조금 있으면 내가 전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살기 좋고 너무 이렇게 나는 즐겁게 요래 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따라 보면 돼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마음에 들고 맞기는 맞으면 3년만 노력해 보면 나는 절대로 이게 괴롭고 힘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아직 안 해. 왜 그런지는 뭐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기 쉬운 거 이때까지 버릇된 거는 할 수 있는데 버릇이 안 된 거를 잘 안 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인류가 지금 통일되려면 홍익 이념이 지금 이제 퍼져야 됩니다. 홍익 이념이 퍼지면 이건 통일됩니다. 그게 이 홍익 이념은 어떤 종교의 이념에 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요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가 지금 통일되는 데는 이념이 통일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까 지금 프로세스 안에다가 이야기를 조금 하면 재미있게 이렇게 한다고 해준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듣고 너무 좋았다. 우리 국민들 듣는 거는 천천히 들어도 이 부분 한 방에 듣습니다. 이거 다 듣게 하라. 끝나붙습니다. 그렇게 말 듣게 돼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탁 나와버리면 그냥 전부 다 듣습니다. 듣고 나면 지금 이 남한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제일 잘 통합니다. 지금 이북의 인민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하면 펑펑 울어요. 지금 우리 지금 국내에 지금 이북에서 탈북해 갖고 온 우리 인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지금. 제법 있어요. 울어요, 울어, 이걸 들고.
우리 공부하는 거 틀려. 우리가 법문 듣는 거하고 걔네들이 듣는 게 달라요. 그쪽에 북한에서 하던 말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지금 환경이 그래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북한에서는 세계를 위해서 살고자 해요. 근데 그 위에 공부가 없는 거지, 지금. 그러고 우리를 그렇게 못 이끌어줘서 지금 꽉 맥히 갖고는 있어도, 이 지금 남한에서 우리 지금 형제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거 하고, 이 지금 북한의 수준이 지금 낮을 것 같은데 북한의 수준이 더 높아요. 제주는 남한이 더 낮지만 환경을 줬으니까 이념을 뭔가를 찾고자 하고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거는 북한이 더 수합니다.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공산 국가들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게끔 저거 잘 자란 게 있단 말이죠. 앞으로 여기서 어떠한 이념을 다시 담느냐, 어떻게 다시 이걸 정리하느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합니다. 공격형이 안 되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자본주의보다 또 이게 좀 민주주의 지금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지금 성공을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면.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그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크게 보고 우리가 세상을 만져야지. 요 쪼매난 거 보고 이야기 뭐 이렇게 티 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해되죠? 통일이 되면 한반도 무기 반납과 더불어 군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직업 군인들에게는 미래가 달린 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통일 후 직업 군인들의 미래상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이때 교육받은 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적군을 쳐다보고 교육을 받았어요. 적군 쳐다보고. 그럼 적이 없어져 버리. 맹봉이 오죠 이제. 맹봉. 그럼 맹봉 안 올라고 또 통일 안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학교에 선생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 안 간다 이렇게 버리니까 맹봉 오겠죠. 이런 날 와요. 학교 안 가는 날이 온다니까 이제. 근데 그런 맹봉 오겠죠. 군도 똑같은 거예요. 주적이 없어졌어. 그런 맹봉 오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이제 사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이제는 주적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주적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그 민족 사관, 이 민족이 인류사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변합니다. 인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파견나와서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싫은 사람은 사회로 나올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더 갈 수 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소로 변합니다. 인류평화연구소. 이제 그 이름을 뭐로 할란지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 정해준 바 없고, 근데 좋은 이름들 만들겠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곳들로 변한단 말이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이런 거. 그러게, 국제사회 파견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프로세스를 잘 잡으면. 그렇게 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자료도 가져올 것이고, 이런 걸 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이런 봉사. 그렇게 인류 그 대민 봉사의 하나가 군도 그런 게 됩니다. 총 들고 뭐 싸워주는 봉사가 아니고, 나라를 그냥 뭐 이렇게 갖고 위험해서 지켜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 나라의 치안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뒤에서 이런 연구해서 도와주는, 요런 것들로 해갖고, 우리 군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쪽으로 돌리면. 무기를 뭐 이렇게 하고 공격할 거를 어디다가 몇 포를 몇 개 쏘면 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포서올 일이 없으니까 이그저 주민 인민 또 이렇게 사회 나가면 그저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를 우리가 개척하고 이게 그 또 도와주는 이러한 대민을 나가는 거죠. 대민을 군들이 또 대민을 나가면 또 우리 또 주부팀들 또 나가고 있는 데다 가갖고 우리가 또 군으로서의 특별한 이런 민족관을 가지고 가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연구하는 거는 다양하게 바뀝니다. 대학도 연구소로 바뀔 것이고, 대학이 지금 시험 치면서 직장 들어가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연구하면서 연구원들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필요할 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주고, 이 대학이 다 바뀝니다, 앞으로. 시험 치갖고 뭐 합격해갖고 어떤 회사에다가 요번에 뭐 면접 보러 가고 뭐 시험 이게 아니고 연구하고 있는 데에서 이게 전부 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이게 정리돼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공급을 해주고 얼마나 공급을 해주고 우리 연구하기 좋은 그런 대로 전부 다 분배해주는 뭐 이런 역할. 그저 분백하게 또 이상하단 말로 할라. 이제 하여튼 좋은 영어는 내가 못 쓰니까 좀 알아서 기고, 나는 야생 말아가지고 좋은 언어들을 못 배웠어 아직. 언어만 잘 배웠으면 나도 미사도 잘할 낀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뭐 오늘 같이 이렇게 가을날에 이렇게 낙엽이 우수우수 뭐 그럼 촌놈이가 뭐 그런 것도 좀 섞어가 하면 참 재밌을 낀데. 군은 이제 우리가 전투군이 아니고 이게 인류 대민군이 됩니다. 국제 대민군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되는 거죠. 사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게 군이 하면 참 잘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원하고 이게 대민하는 이런 것들도 아주 명분 있게끔 질량 높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찰과 군들이 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을 우리가 대하는 게 달라지죠. 달라지고 완력으로 뭐 이렇게 갖고 뭐 도둑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이 없어집니다. 우리 체제가 도둑도 없어지고 사기도 잘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서 안에 다 따면 다 나옵니다. 프로세서는 크게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정리하면서 전부 다 이 사회 만지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우리 군의 정신을 되살려갖고 홍익정신으로 되살려서 사회 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민생 여기에다가 봉사하는 군이 될 테니까 이제 군복이 아니죠. 뭐 이름이 나오겠지. 무슨 저거로 그게만 딱 그 의복만 딱 쳐다보면 그냥 이 신랑감도 1이고 그 신부감도 1이고 여기 딱 되게끔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일 후에 방위 산업체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좀 올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진수식을 가진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건조 비용이 1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우조선 해양과의 어떤 계약 체결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되어 76%의 국산화를 보인 최첨단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군수 산업은 금액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또 우리 현실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는 그 역할과 미래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미래상 어떤 식으로 좀 달라져야 되는지 방위산업체의 미래에 대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방위산업체 하던 그때 군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무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지리를 알고 바다 같은 데는 바다의 그 해양 그 생태라든지 요런 거 연구로 바뀝니다. 해양 생태 또 해양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그 바다를 활용을 해서 사람한테 도움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무기 생산 안 합니다. 무기를 연구 안 한다라는 거죠. 일체 손을 놓습니다. 놓고 생태 연구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삼천리 금수강산 자체는 인류 공원이라야 되고 인류의 쉼터가 돼야 되고 힐링하는 데가 돼야 되고 연구하는 데가 돼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쓰는 목적이 틀린다에 연구하는 데 써야 되죠. 바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근해 바다까지 연구를 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여기는 연구 안 했어요. 이 지금 한반도에 있는 풀 연구도 안 했습니다. 연구를 안 했다니까. 생태계 연구부터 해서 자생하는 야생 풀 하나가 인류에 얼마나 좋은 약이 되는지도 연구 안 했어요, 아직. 우리가 토질도 안에서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에 도움되는 이런 연구를 안 했다니까. 근데 바다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물이 최고 좋습니다. 한반도 물이. 왜 좋으냐? 요 안에 성분이 좀 다른 성분이 최고 많이 함유돼 갖고 있는 것이 규소입니다. 규소가 최고 많이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강물질, 그는 돌, 그는 흙, 그러한 이 물질들이 최고에 잘 돼 갖고 있는 게 한반도예요. 그래서 물 정화 능력이 최고로 빠른 나라다 이거죠. 워낙 지금 이렇게 오염을 쏟아내면서 국제가 서는 물건을 뭐 몇 프로를 만든대나 여기서 쪼매난 데서 다 만든 게 이게 지금 워낙 이렇게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지금 규소의 효력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규소를 잘 활용을 하면은 건강수입니다. 이게 건강수. 모든 병의 원천을 잡아나가는 건강수. 이게 규소예요. 우리나라에 돌에도 전부 다 그 규소가 성분이 엄청나게 나오는 이 돌들과 그런 이제 미네랄과 모든 것들이 우리 그 삼천리 금수강산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구 안 했어요, 아직까지. 이제는 과학시대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연구를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의 모든 연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생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군이고,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하던 우리가 무기 만드는 것보다 더 우수한 거를 만들어낼 테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일 문제에 관련돼 갖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것 같은데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정말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 프로세스 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경제 문제는 노후 걱정을 개인이 안 하게 합니다. 진짜로 이 사회 민주화가 되고 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대한민국부터 알게 됩니다. 이게 같이 풀려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려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무슨 또 그 분야에 공부한 박사들이 또 따지고 들 테니까 내가 안 하는 거죠. 한 가지 하면 한 가지 뜯어놔 버리면 저거가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평화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거냐. 목구멍이 마르면 평화가 안 옵니다.
먹을 게 지금 모자라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동물이라서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평화가 안 오고, 우리가 써야 되는 기본적인 이 써야 될 것이 어려워진다면 평화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때 잘 살아지는 거지, 내 혼자 잘 사는 건 잘 살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다 같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통장에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개인 통장에다가 얼마씩 받아갖고 이어갖고 쓰는 시대는 앞으로 정리됩니다. 그냥 너 자신한테 뭐가 나오냐면 카드가 나와요. 카드. 뭐 상하가 아니고 카드. 이거 우리가 쓸 것을 우리가 쓰고 카드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 카드로 갖고 그으면 내가 현금을 얼마 찾아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남한은 그렇게 국민들이 누구든지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쓸 걸 쓰게끔 할 겁니다. 요렇게 하는데 조금의 제재들은 해놓죠. 왜? 나쁜 버릇으로 성장할까봐. 그것만 하지, 어지간하면 전부 용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돈 쓰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땅에 다 남아 있습니다. 돈을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회에 전부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하면서 돈으로 이렇게 하지만 돈은 없어지지 않아요. 썩나갖고 좀 불태우면 없어지죠. 그래 돈은 쓴다고 없어지는 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정리가 돼 가면서 이런 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그 보유하는 재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국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을 사람은 가지고 쓰고, 개인이 안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이러면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전부 다 이렇게 갖고 결제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1인당 평균 얼마 정도가 써질 거냐. 기본이 나와가 있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썼을 때, 한계가 있는 거죠. 30%까지는 이렇게 성장하는 대로 보지만 30% 이상을 더 썼을 때, 요럴 때는 뭔가 다른 생각으로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달에도 또 내가 쓰면서 저 국가에서 줘야 되니까 요럴 땐 불이길 쌀 걸죠. 그래, 요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요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 전부 이렇게 국가에 경제가 들어오는 게 국가로 들어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해 나가는 방법들과 운용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농기초로 써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까 풀어줬죠. 우리 국민들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노르라 해도 못 놉니다. 뭐를 해도 하지.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사는 생각의 방법도 확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디가 빌고 막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법은 듣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빌어가지고 잘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은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고생 끝에 낙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이 소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는 잘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스승님. 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아직 덜 떨어져.
보통 이런 계절에 남녀들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남북한이 통일 후에 왕래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연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남북녀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통일 한반도의 앞으로 교론 풍토가 달라집니다. 프로세스 안에 이걸 설명을 아직 다 안 하고 크게 풀어놨지만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이 결혼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남한에서 지금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 너무 잘난 사람은 다가가기 힘들고 못난 사람은 같이 만나가지고 살아갖고 어떻게든 걱정부터 생기고 뭐든지 내 이익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애를 놀라게 해도 애 키우기가 걱정되고 이래서 애가 안 불어납니다. 이제 요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해결되면 관계없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은 지금 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맞나요? 미혼 남자들. 대답 안 하겠지? 남자들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해. 좋은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여성들은 지금 이 남자들의 관심이 없어요. 이 원리를 따야 되는 거죠. 왜 관심이 없느냐? 남자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쪼잔하고, 너무 이렇게 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여성은 남성을 원래가 태초로부터 멋진 남성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남성. 요새는 멋지다 싶어갖고 만났거든요. 왜? 옷 잘 입고 행삼하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 딱 보니까 멋져갖고 좀 보다가 그냥 결혼 절대 안 해요. 만나갖고 차도 마셔보고 식사도 몇 번 해보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굳힐 때까지는 엄청난 심사를 봅니다. 보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낮은 거죠. 멋지지 않아요. 말하는 것이 멋져야 되거든요. 말하는 게 멋질라 그러면 질량이 있어야 됩니다. 갖춘 질량이 없으면 말이 멋있지 않아다. 말의 질량이 너무 낮다. 이래 되면 그만 시둥그리해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요런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틀리고 연구원이 되고 인류 대민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홍익 사업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접근할 때 우리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이 조금 질이 안 틀려요? 이제 요렇게 우리는 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직장에 앵벌이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연구를 하고 미래를 위하고 이 인류를 위하고 무슨 평화를 위하고 또 이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들었을 때 남자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그럼 결혼 안 해요? 말이 통하면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살기는 좀 힘들어도 이 수준의 질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높아서 이제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는 문제지. 이런 수준 있는 말들이 들리면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어.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입니다. 질이 높아서 결혼할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안 보여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혼자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는 이제 요 환경들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결혼 문화가 이제 새로이 일어나고 같이 이제 살고자 하는 이제 파트너를 만나기 시작하는
요런 시대는 우리 이 나라의 삶 환경을 바꿔야지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애도 내가 놓고 싶고 내가 다 내가 같이 키우고 싶고 이런 것도 환경이 일어나면은 다 하고 싶은, 그래도 90%는 그런 심성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전부 다 다르니까 이 프로테이저로 전부 다 맞게끔 태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환경을 바르게 못 해주니 전부 다 이게 뒤섞여 갖고 이래 꼬이는 거죠, 지금.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런 환경을 내가 낭군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거 홍익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요게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가 도움되면은 우리는 같이 살고 싶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진짜로 우리가 뜻을 맞출 사람이 없다. 지금 이런 사회가 돼가 있는 거죠. 부모하고도 헤어지고 지금 오빠도 보기 싫은 판에 지금 어때 이 일반 남자를 만나갖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싹 걱정 없게끔 만들어 통일 이 한반도를 딱 만들었을 때는 이거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 안 놓는다라는 거 이거 싹 없어집니다. 다시 일어나는 한반도 홍익 인간들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북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건지요. 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처럼 이제 북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에 내가 그랬죠. 한 15년에서 17, 8년. 요까지는 체제를 분리해 놓을 겁니다. 이게 분리해야만 되는 당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또 그게 길어지니까, 그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하고 그래도 우리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거는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인정을 해서 너희들은 어디 살고 싶냐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북한도 이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남한에도 살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체제가 1년 1년 가면서 엄청나게 빨리 달라진다. 우리가 한 15년에서 17년간 우리가 그렇게 체제를 해왔다. 해왔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이 허문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남북이 다 허물어져 봅니다. 허물어져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해갖고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때는 완전히 남북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가질 수 없고, 이게 땅을 안 가지는 것을 반을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남한에는 땅을 재산으로 가지는 걸 반을 해놨어요. 근데 북한에는 땅을 가질 수 없는 체제로 그냥 갈 겁니다. 이것도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남한에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남한에도 이제 땅을 이제 소유하기 싫은 사람은 국가에다가 기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내가 뭐 부자라고 자랑할 필요 없는 세상에서 땅을 갖는 게 그렇게 쓰임새가 있어서 갖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거워요. 이게 환경이 변합니다.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되고 진짜 삶의 자체를 우리가 즐길 때는 땅 부자 되려고 한 거랍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도 무슨 재산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고생 안 하는 이게 대비책이지. 그럴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한다네. 국가에서 얼마든지 땅을 빌려서 우리는 쓸 수 있고, 내 죽을 때까지 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우리가 체제를 이제 결혼했다고 살러 갈 때는 내 땅을 사고 내 아파트 사고는 없어요. 빌리 쓰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재정 운용하는 게 더 큽니다. 이제 이 남한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갈 때는 어려울 때 일어날 때는 제일 쉬운 것이 개인 재산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이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 국민이 욕심으로 챙긴 게 국고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국고예요, 이거. 네 통장에 있지만 그 통장이 어디로 들어와요? 통장에 돈은 은행에 있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거는 국고입니다. 그 필요할 때는 가져가서 네가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어지간하면 은행에 이어놓고 쓰라고 하는 체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에 좀 이어놓지 말라는 거죠. 금고에. 돈을 요새 전부 다 금고에 이어놓잖아요. 이렇게. 은행 사고가 전부 나니까. 그리고 너무 실명제로 쪼아가니까. 그러니까 금고에 이어놓잖아요. 실명제 풀어야 돼요, 나중에. 의심 간다고 쪼는 행위는 하지 마라. 돈이 어디로 가면 어떠노.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국가가 운용하는 재산이 70% 이상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전부 거진 해소가 된다. 그래서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국가 자체가 운용하는 패턴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홍익인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래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단체. 이것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때는 국고를 운용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 자체가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사회단체가 그 국고를 전부 다 운용을 같이 하는 것처럼 운용이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한 번에 지금처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국민이 국가를 운용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러한 이제 그 나라에 봉사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무원들도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가 재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적을 우리가 논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생활상의 환경 때문에 지금 그걸 묻는 것이지. 그저 북한에 살아도 되고 북한에 이제 강압 통치 안 합니다. 독재 북한에 안 합니다. 인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그 독재 정체는 끝났습니다. 그게 무기가 없어지는 마당에 독재 못 합니다. 그 프로세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녹아가지고. 그 전부 다 풀어나가면서 전부 다 설정을 전부 다 일으킬 거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북한에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된다. 그럼 북한에 살면 되고, 결혼해서 남한에 살고자 한다. 그럼 남한에 살면 됩니다. 북한에 살고자 할 때는 그만한 이유를 대면은 북한에 살게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거는 된다. 체제는 따로 운용을 하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것들이 거기에 살아도 되게 해주고 여기 살아도 되게 해주는데 그냥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남한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러죠. 그거는 좀 막는 거죠. 막고 우리는 준비를 해서 남한에 가야 된다. 이런 거 북한에서 그런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슈함에 따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피해 떠나온 탈북민들은 통일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론이 대두됨에 따라 탈북민들은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탈북민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북한에서 탈했느냐, 요걸 잘 집어보면 나옵니다. 독재 체제와 압박을 하고 우리는 미래 희망이 안 보여서 지금 탈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을 하고 평화지대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이런 통일을 했을 때 체제를 운용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독재가 없어지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한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영웅으로서 추대가 될 겁니다. 북한에서. 그런데 독재 안 합니다. 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독재를 하지 않고 인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한단 말이죠.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왜? 경제가 되니까. 이제 관광 수입만 갖고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이제 환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탈북민들은 그럼 눈치 봐가지고 이래 갈까 저래 갈까 북한에 돌아가도 됩니다. 북한에 부모가 있는데 돌아가도 되고 형제가 있는데 돌아가도 되고 여기서 잘 이렇게 닦아놨다면 그 허가를 받아갖고 한국에 와서 살아도 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올 때는 허가 받아서 일단 와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라 그러면 나는 탈북자 같으면 나는 북한에 이렇게 그 형제들한테 가고자 하면 보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시고 우울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탈북자가 많은 거를 우리가 선호했는데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제자리에 돌아가게 다 하고 싶다면 다 해주고 여기서 적응을 했다면 여기서 살게 해주고 총사면한다 그랬죠. 요 속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한국으로 또 이게 탈북을 했다면 북한에서 보면은 범죄자입니다. 배신자죠. 우리가 쳐다보는 거와 틀린 거죠. 그럼 우리는 저기서 도망 나왔으니까 여기에 살기 좋다고 나왔으니까 체제 위의를 이제 세계에 우리는 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받아준 거죠. 그 아이들이 좋아서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죠. 요거 때문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저 탈북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반기는 게 아닌 거를 압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애들도 많은데 겁나서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던 거죠. 우리는 진짜로 아끼고 너희들이 불쌍하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품어준 게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거 통일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북한에 가서 살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허가를 맡아 갖고 와서 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손질을 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도 이제 통일을 위해서 홍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정법들 많이 듣고 있어야 돼요. 정법 강의를 먼저 우리가 유튜브를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만났으니까 이 탈북자들이 정법 강의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법 강의를 많이 듣고 있으면 너희들 이 부모들과 자식들과 다 만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도 같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럴 때 좋은 세상도 지금 오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방금 전에 그 답을 통해서 통일 후에 일단 15년 내지 17년간은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풀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이 65년간 우리 민족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만큼 그것을 염원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의 그 통일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운 형제 부모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모양은 하나의 국토,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몇 번의 이 포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런 통일이란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나라가 평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적, 중국과 일본 같은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무력화와 전 국토를 무장화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것은 통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정한 한반도의 통일이란 그 완전하고 영원한 비무장한 이 평화지대가 되면 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나의 국토, 하나의 나라 또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만 이게 통일인지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어차피 인류가 평화통일로 가진다면 그냥 두 나라의 체제로 가면서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평화통일을 맞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스승님이 그리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큰 그림은 어떤 것인지 좀 더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정치인들 처음에 이렇게 지금 돼갖고 있을 땐 정치인들이 앞장을 서갖고 일을 풀어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 국민들이 어떤 수준으로 지금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사회는 바뀌어가는 거죠.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무슨 이념을 지금 챙겨가서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 앞으로 이 그 한반도에는 무엇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할 것이냐, 통일이 된 한반도가 홍익인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홍익세상. 홍익인간들이 살아가는 홍익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국민들이 이제 다시 어떤 그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도와줘가지고 한반도가 이런 아주 이게 좋은 그림으로 해가지고 통일이 됐다. 평화지대가 되고 진짜 이 그림이 그대로 소화가 됐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법을 지금 토하고 있는 이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 안 들어? 요렇게 내가 도와서 이렇게 만들어 줬다. 내가 아무리 숨어 있어 이분이 누군가 다 압니다, 국민이. 이 사람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흡수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디 가서 빌 필요가 없는 환경이 돼갈 때 무언가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눈을 뜹니다. 우리가 기복을 하고 매달려야 산다라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 있을 때는 그 안에 잡히가 있지만 여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압니다. 왜? 아직 내가 모질하기 때문에. 이때 이 정법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가르침. 이것이 홍익인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는 예수 찬양하니까 안 듣는다.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잘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북한 우리 동포들이라는 거죠. 북한 동포들이 이거를 갖다가 생활도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남한은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전부 다 이거 다 뒤져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인성 교육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미래는 열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제사회에 접근을 하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이 아니고 뭐를 믿는 게 아니고 내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고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대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고 우리가 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쪼매난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겠군.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체제가 두 군데 이렇게 한 군데 상관없습니다. 10군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자치 저거를 해주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가는 게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가 좀 이상하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고 운영한다 이 말이죠. 북한도 그렇게 해놓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의논해 가면서 또 좋게 거기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좀 풀어가는 게 또 바뀝니다. 그리고 한 2년 더 있으니까 또 이게 그 인민들이 살아나가는 게 엄청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남한에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시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북한에도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것이 교류가 돼요. 이제 자매 결혼. 세계가 앞으로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자매 결혼 맺어요. 이게 대구하고 이게 어떤 나라하고 이런 식으로 맺어진단 말이죠. 그래 작게는 어떤 도하고 어때하고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너무 좋으면 난좀 우리 자매 결혼 맺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면 체제를 달리 가지고 있고 나라가 분리되어 있어도 통일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될 때 이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말이죠. 종교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의 문화 종교가 됩니다. 홍익 문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 요 종교가 돼요. 종교는 뭐냐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큰 진리를 가리키는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진리. 진리를 가지고 가리킨다, 교. 이게 종교예요. 그렇지. 신앙을 하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집단이 이걸 종교라 해놔놓고 저거 논리로 모여가지고 신앙을 해버렸던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니까 앞으로 종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큰 진리를 가지고 가리키는 게 종교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이 사회가 하던 것들이 진리가 맞느냐를 이제 알 때가 되는 거죠. 진리는 없었다. 논리를 가지고 모든 집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진리로 갖고 인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공도 사상이 일어납니다. 공도 사상. 우리는 둘이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통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적이 없어진다. 우리 나라와 나라가 이 같은 이념을 갖죠. 적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가는 거예요. 홍익 세상. 앞으로 홍익 세상을 이루는데 혼신을 다 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내가 홍익 세상 이 소리를 함부로 안 쓰고 있는 거는 또 홍익하면 또 홍익 뭐 이럴까봐 그 말을 안 쓰는 거지. 이것이 크게 이야기를 하면 홍익 세상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동안의 저희의 통일관념은
민족 단위의 통합이라든가 국가 제도 체제의 통합 아니면 뭐 연방제냐 뭐 이런 흡수 통일이냐 이런 관념이었는데 지금 스승님께서 펼쳐주시는 그런 통일안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인류 사회의 어떤 새로운 평화 의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도 거기에 어떤 인간 정신의 혁신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새로운 전체 인류의 어떤 문화 혁명과 같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이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했을 때 이 어휘가 갖는 의미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너무 작았죠. 지금 스승님이 펼쳐주시는 통일안은 새로운 어떤 그 용어와 개념 규정이 필요해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단어, 언어를 좀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죠. 혹시 스승님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식인들이 용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고, 이 스승님은 이렇게 지금 이 사회가 보는 이 관점을 지금 바꾸어 주는 겁니다. 바꾸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 평화에 초석을 놓는 데는 이 한반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최고 중요하게끔 지금 돼갖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어떤 다른 길을 못 찾으면 세계는 좀 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부 다 또 이렇게 막 헤매게 됩니다. 뿌리에서 바르게 잡히면 이게 내가 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이 세계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봤을 때 이게 고목나무 한 그루로 보면 돼요. 고목나무 한 그루는 뿌리가 있고 나무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할 역할이 있고 몸통이 할 역할이 있고 뿌리가 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뿌리가 할 역할을 해야지만 요 위에가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뿌리가 자기 할 역할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던 사는 방법들이 5만 개 지금 흩어져 가지고 지금 이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어느 정도 지금 힘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세계 이게 대통령들이 뿌리에 가가지고 그거는 모르고 자꾸 여 와가지고도 회의도 해보고, 세계 올림픽도 여 와서도 해보고, 뭐 좀 더 회의도 요 와서 해보고, G가 20도 해보고, 뭐 전부 이런 걸 지금 해본단 말이죠. 해보는데 뭔가가 뿌리에서 정리가 된 거를 못 내주고 있어갖고 만일에 G22가 여기서 G22 만들어져 갖고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러면 세계에 여기에서 나온 게 재창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으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세계의 회의는 일로 들어와요. 앞으로 세계 회의가 전부 다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프로세스. 또 새로운 그러니까 신패러다임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회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일로 다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콘덴서 시대에 세상이 세계가 엄청난 콘덴서를 지금 쏟아냈던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콘덴서를 지금 찾고 있어요. 세계가. 평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콘덴서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평화 포럼 있잖아요. 새로운 콘덴서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질서. 이걸 찾고 있어요. 모든 기업의 새로운 운영의 근본의 이 질서 지금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찾고는 있는데 내줄 때는 아무 뜻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해보고 저 나라에서도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그래서 내한테 물으라는 거죠. 새로운 거를 찾고자 하는 그 대회에서 하는 거를
각 대통령들이고 석학들이고 박사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한 거를 가져와서 내한테 그대로 물어서 이거를 내줘라. 그거보다 우수하다면 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반도 이걸 평화통일을 이루면서 나는 세계에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세계가 알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을 것도 많을 것이고 물으면서 한 개 한 개 터질 때마다 난리 나는 거죠. 나는 세계 분리단에다 볼장 다 보는데 어지간하면 일로 좀 들어오라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하나씩 풀어줘가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는 한반도가 인류에 등장합니다. 우리 그 준비해 놓으려 그러면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국제사회에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매무새도 만져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뭣도 좀 지키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지켜야 된다. 뭣도 좀 내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는 좀 기죽으면 안 돼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좀 지금부터 좀 만들어 가야 돼, 환경을. 이해돼요? 저희 국민만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전 세계의 무역 전쟁이 극복이 되고 전 세계인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질서까지도 이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만 지금 당장의 저희들 수준의 저희 머릿속에서는 자갈자갈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개발을 둘러싸고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얼마큼 들어오고 일본, 중국이 얼마큼 들어가고 한국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러한 자갈자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북한 사회가 변화할 때 물론 관광 중심으로 변화하더라도 그 개발의 주도권을 어떻게 누가 운영해야 되는지 아까 국고 운영은 북한에도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생겨서 그 주민들의 힘으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북한 사회 앞으로 발전을 국제사회의 어떤 무역 구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통일 한국이 되면서 한국의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도와야 된다? 없습니다. 미국한테도 돈 받으면 안 되고 일본한테도 받으면 안 되고 중국한테도 받아서도 안 되고 소련한테도 받아서 안 됩니다. 자립을 일으킬 수 있게끔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프로센서 안에 그냥 프로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좀 듣고 말면은 계속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통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한반도를 아는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있느냐를 내가 물었어요. 1%도 안 돼요. 세계의 1%도 안 된다. 한반도를 아는 세계의 국민들이. 한번 조사해보세요. 안 돼. 1%를 알아도 한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없습니다. 이 프로센서를 일으키는 이거 1, 2년 동안에 이 한반도를 엄청나게 알리게 됩니다. 이 한반도 홍보는 어마어마한 홍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에서 7, 80%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지금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한반도에 오고 싶은 사람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서 이 프로세서를 운용하는 그 자체가 몇 년 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쪽에 있는 겁니다. 한국에 투자할 사람, 투자를 받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요.
근데 그런 투자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이 안 받아요. 그것도 받아줄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받아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만한 이 경제가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먹고 살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누구한테 도움받으면서 구걸하지 않아도 돌아가게끔 지금 기본 세팅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통일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는 너희들이 보는 세상이고, 큰 그림으로 지혜롭게 하면 여기서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경제를 갖고 국제사회를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을 해야 돼. 퍼주기 도움 말고, 이제 국제사회를 아리키면서 이끌어주면서 도와주는. 인류 사회가 교육 수준이라든지 배움의 이 길이 약하면 잘 살게 해줄 방법 없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인류 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문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그림 그리고 댄스 추고 극장 가는 게 문화가 아니고, 이 문화라는 것이 온 전체가 문화를 전부 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해도 영화로 교육 사업도 하고, 이 교육 사업의 방법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제 콘텐츠가 바르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책으로 교육시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책도 내주지만 이거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세계가 다 같이 보는 이런 교육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영화 만드는 기법, 이런 것들이 지금 그만큼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게임으로 공부를 시킬 것이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아주 재밌으면서도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일깨워지게끔 만들어주는 이 게임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사업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발불칠 때가 없어지는, 쓸어나가는 그런 추세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문화도 사람을 살아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사업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를 일으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